다시 오이 끊고. 오늘도 10경기 좀 안되거나 뭐 그렇게 하고, 나머지 경기들은 뭐 어제처럼 끝나고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경기 로사수나 델 라요로 넘어가서요. 오사수나가 그 이적시장 마감일에 바르셀로나로부터 압대를 일단은 영입을 했어요. 라요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영입, 무민이나 뭐 차바리아 같은 측면 쪽 백업, 얘도 이제 주전 로테이션급. 압대는 어떻게 쓸 줄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이 두 팀은 영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오사는 일단 풀라인업이고, 라요는 지난 시즌에 상당히 잘해줬던 팔라존 미드필더 쪽에 빠져있고, 마르틴 모 공격 쪽에 이렇게 불투명히 떠있고, 아마 못 나올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본적인 전력 자체나 여러가지는 당연히 홈팀의 오사수나가 우위에 있고, 라요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좀 그래도 압박적인 부분,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수비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공격 쪽에서는 여전히 조금은 답답한 흐름이 있어요. 오사 같은 경우나 지난 경기에서 베티스 원정이었죠. 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 전에 뭐 카디스? 근데 카디스 얘기는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네요. 얘네가 너무 최근에 수비도 안 되고 못해가지고. 어쨌든 뭐 그 직전 세비야전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던 사이즈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더를 찍기가 괜찮은 사이즈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오늘 가장 좋아 보이는 언더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승 아니면 무 정도가 나올 사이즈인 것 같은데, 이거 아마 무승부앤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찍어도 저는 뭐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래도 언더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대1 오사 승만 안 나오면 언더 뜰 것 같아요. 2대1 오사 승만 아니면은 여러가지 선택지에서, 스코어에서 그래도 언더 쪽에 보이는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브라이튼 대 레스터. 브라이튼도 최근에 길모어를 데려왔고, 레스터 시티가 수비 쪽에 포파나가 결국 첼시로 갔고, 어제 첼시에서 되게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이탈이 있었기 때문에 랭스에서 또 주전 수비수인 파스라는 놈을 빼왔습니다. 결장자들 보면은 브라이튼 모데르, 랄라나 여전히 빠져있고, 레스터는 히카르도 페레이라, 그리고 버틀랜드 측면 쪽에 이렇게 빠져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좀 아쉽고, 얘네는 뭐 둘 다 조금 아쉽고 이런 느낌입니다만, 레스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최근에 뭐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도 맨유 상대로 솔직히 너무 못했어요. 뭐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을 뿐더러 브라이튼이 풀럼 원정은 솔직히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브라이튼이 그렇게 못했던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수비적의 그런 자책골과 풀럼이 또 기회를 잘 살리면서 아쉽게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은 분명히 브라이튼이 지난 경기 패배했음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다. 레스터는 결과도 졌지만 내용적으로도 솔직히 너무 안 좋았고,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 선수들의 이제 좀 바디 같은 굵직굵직한 공격진들의 노세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됐을 수 있겠고, 미드필더진에서도 레스터가 조금 마음이 붕 뜬 애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틸레만스라든가 여러 선수들의 이적설, 몇몇 선수들의 이적설 때문에 좀 붕 떠 있는 느낌에서, 어쨌든 이적 시장은 닫혔고 이제 다시 달려야 될 텐데, 바로 그런 엔진이 켜지기에는 이미 조금 많이 돌아온 느낌이에요. 폼 자체가 팀적인 폼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개개인 선수 측면에서도 해줘야 될 선수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것들, 그나마 공격적인 멀쩡한 놈 하비반스 이런 애들밖에 없거든요. 바디 안 좋고, 틸레만스 안 좋고, 메디슨, 뭐 하디바 반스 뭐 이런 정도. 근데 브라이튼이 어쨌든 레스터 같은 경우 미드필더 쪽에서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약점을 보여주고 있고, 브라이튼이 그런 쪽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어 보인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브라이튼이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오바 쪽으로 본다면 저는 오바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해요. 오바가 조금 더 보이긴 하는데, 뭐 오바가 뜨면 저는 브라이튼이 잡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언오바는 패스 때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작시오 대 로리앙. 리강으로 잠깐 와서요. 리강 분석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워낙 예측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뭐 하우마 출전 정지에 로리앙 같은 경우 이제 보이스가르드나 이고르 실바 뭐 이런 미드필더
자원들이 이렇게 불투명에 떠 있고, 최근에 이제 만원의 골키퍼 이제 백업과 아우시슈라는 공격형 미드필더 젊은 자원을 또 영입을 했었죠. 요거는 일단은 분석적으로 뭐 들어가기보다도 아작시오가 원래는 수비팀이거든요. 지난 2부 리그에서 승격했잖아요. 올 시즌에. 근데 그때 당시 2부에서 승격할 때 그냥 수비로 올라왔어요. 경기당 실점이 거의 한 골은 당연히 안 넘고 0점대 0.5인가 6인가 경기당 실점이, 그러니까 두 경기에 거의 한 골 정도로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2부에서 수비가 좋았던 팀이고, 그에 반해서 공격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놔줘야 되니까 공격력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만, 지금 1부 리그에서 보여주는 내용 자체는 매 경기 실점은커녕 이제 뭐 멀티 실점도 많이 내주고 있고 한 상황에서 지금 정배를 받았어요. 공격 쪽에서 전혀 강점이 없는 아작시오가 정배를 받았다는 건 저는 상당히 좀 불안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팅해야 될 만한 사이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로리앙도 지난 경기 이제 뭐 뚜까 맞으면서 뭐 지기도 했고 사실 그런 사이즈긴 합니다만, 요거는 그래도 베팅한다면 프렌 쪽의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인다. 아작시오의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수의 득점 혹은 그 이상 정도는 로리앙이 해줄 수 있어 보인다. 로리앙 프렌 쪽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빌바오 대 에스파뇰. 자, 이게 일단은 라인업을 확인을 못해요. 이 경기를 11시 15분이네. 확인은 못하는데 빌바오 쪽에 일단 불투명자들이 조금 있어요. 베르치체나 공격 쪽에 이나키 윌리엄스, 그리고 아마 마르티네즈는 수비 쪽에 못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뭐 요정도 어쨌든 핵심이잖아요.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뭐 이런 사이즈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벤치에 앉거나 출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에스파뇰 같은 경우 루컴트 주전 키퍼나 뭐 세르주 고메즈 출전 정지에, 라울 데 토마스가 이제 최근에 떠나려고 했었으나 결국 잔류를 했어요. 잔류를 해가지고 일단은 사실 그동안 출전을 안 했었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불투명 사이즈인 것 같고, 뭐 페드로사, 뭐 비니시우스 이런 로테이션급 자원들이 불투명 떠 있고, 에스파뇰이 최근에 또 경기력이나 성적이 안 좋아서 영입을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빌바오는 워낙 원체 좀 보수적인 팀이다 보니까 그런 건 없고, 뭐 다니 고메즈, 뭐 라소, 뭐 알바로 페르난데스, 얘는 그래도 잘 데려왔네. 왜냐면 르컴트가 출전 정지인데 얘가 백업 키퍼를 봐줘야 되는데, 에스파뇰 백업 키퍼가 엄청 약했어요. 근데 요 정도 백업 키퍼를 데려왔으면 괜찮은 것 같고, 여기 이제 바르셀로나 쩌리, 브레이스웨이트 전부 다 공격진이에요. 공격진에서의 지금 영입을 에스파뇰이 많이 가져간 상황이고, 오늘 어쨌든 이 선수들이 합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합류하거나 바로 뭐 선발 투입 이런 것들은 좀 그래도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엑셀골 오케이. 엑셀골 좋습니다. 화끈하게 가보자, 화끈하게. 어쨌든 요런 사이즈인데, 기본적으로 빌바오는 제가 첫 경기 마요르카 요 경기 때부터 말씀드렸었는데 경기력이 너무 좋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때 승 찍었다 부러졌거든요, 0대0 떠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빌바오 올 시즌 되게 기대된다 해놓고 바로 다음 경기 발렌시아전에 가가지고 먹었었죠. 이거 무조건 이긴다 하고. 아무튼 그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빌바오가 지금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랑은 좀 4대가 지금까지는 뭐 엄청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2승 1무로 벌써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모습에서 원정에서 상당히 안 좋은 에스파뇰을 만났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공격진의 영입이나 이런 걸 가져갔다 한들 바로 이게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 않고, 라울 데 토마스도 어느 정도 적응이 필요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적응이래 좀 몸 상태를 다시 끌어올릴 그런 게 중요해 보이고 해서 빌바오가 다시 또 홈 경기에서 잡으면서 3승 1무 좀 좋은 시즌 초반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언어바는 다득점 봅니다. 2대1 3대1 봅니다. 2대1 3대1. 그리고 다섯 번째, 맨유 대 아스널.
여러분들 오늘 경기가 사실 그렇게 재밌는 경기가 많이 있진 않아요. 매치업상으로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 브라이튼 레스터 정도? 이거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뭐 그 매치업상으로 뭐 그런데 가장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이 매치라고 생각을 해요. 결장자들을 먼저 보면은 마샬, 린델로프, 루크쇼, 완비사카 불투명에 떠 있고요. 아스날은 파티, 엘네니가 기본적으로 빠져 있으면서 골키퍼인 램스데일, 진첸코 그리고 웨데고르 이렇게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아스날 경기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제가 벌써 아스날 경기 안 틀립니다 한지 벌써 한 달이 좀 된 것 같아요. 시즌 초반 첫 경기부터 해가지고 제가 아스날 경기 아마 지난 시즌 원조리부터 해가지고 벌써 꽤 오랫동안 안 틀리고 있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멘트를 뱉고 있는 순간까지도 아스날 경기는 틀린 적이 없어요. 뭐 무승부 햄무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 개똥배를 맞았을 때도 무승부 햄무를 보면서 배당 야무지게 좀 챙겼었고 오늘도 어쨌든 맨유라는 강팀을 맨유 입장에서는 또 지난 리버풀전에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아스날을 만나서 다시 한번 흐름을 또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또 양팀 간의 중요한 맞대결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맨유가 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스날이 기본적으로 3선 자원의 파티에 엘레니가 빠진 부분에서 상당히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아까 진첸코나 외대고로 불투명 사이즈로 말씀드렸었는데 둘 다 못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스날의 주도권이나 이런 거를 잡는 능력이나 전방으로 뻗어가는 패스들이 상당히 좀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맨유의 수비 라인에 제가 핵심 항상 말씀드리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요 새끼예요. 요 새끼가 상대팀 공격진에 고전할 것인가 아닌가 요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맨유 경기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대가 누구죠? 제주스. 제주스가 요즘 너무 잘하고 있긴 한데 막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리산드로도 마르티네즈는 기본적으로 떡대 있고 큰 놈들이 있죠. 그 놈들은 절대 못 막아요. 다만 요런 좀 키가 비교적 작고 날쌘 놈들 요런 상대로는 상당히 강점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측면 쪽 자원에서도 맨유의 측면 수비들의 스피드가 좀 말라시아 같은 애들 상당히 빠른 상황에서 사카는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말라시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할 거고 왼쪽에 마르티넬리 같은 경우가 기복이 되게 심하거든요. 지난 경기는 엄청 잘했어요. 다만 기복의 패턴으로 봤을 때 오늘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승부 찍기에 좀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한쪽으로 뭐 조금 더 접근을 한다면은 햄무 2대1 1대1 맨유 승이나 1대1 무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요. 언어반은 어렵다. 어느 쪽도 배당 메리트 언더가 배당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언더 찍기는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섯 번째 BRL 대 엘체 뭐 볼 거 있나요? 엘체는 이번 시즌 전력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팀이고 BRL 같은 경우가 지난 경기 헤타페 원정에서 좀 많이 고전하는 모습을 윤모가나르샤 보여줬다면 푸드보이04 오늘 경기에는 뭐 별풍선 일반승 50개 자체는 선물. 솔직히 엘체 못 잡으면 안 돼요 이거. 마인승까지 충분히 볼 사이즈다. 엘체가 어쨌든 수비 쪽에 부상자들도 고맙습니다. 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어제 맨시티가 부러져서 그런가? 솔직히 일반승은 거의 공짜 수준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거는 일반승 무조건 사이즈인데 어제 맨시티가 부러져서 그런가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안 갔는데 가실 분들은 저는 일반승은 이거 보너스 배당으로 넣어서 가도 되게 좋다는 마인드긴 해요. 제 어쨌든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마인승까지 도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다만 뭐 일반승이 훨씬 더 안전하긴 하겠죠. 엘체 같은 경우 전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비비는 내용 자체도 올 시즌은 많이 못 보여주고 있고 BRL 홈에서만큼이라면 충분하다. 뭐 부상자 쪽도 수비 쪽에 조금씩 있는데 어차피 엘체 상대로는 공격이 중요해요. 수비도 수비지만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고 넘어가고요. BRL 중립구장? 잠시만요. 중립이야? 그거 확인 못했는데. 중립구장이네. 잠시만요. 발렌시아 쪽 경기장에서 하는 것 같네요. 슈타트 대 발렌시아 스타디움.
발렌시아 하면은 비아레알하고 아마 가까울 거예요. 발렌시아 비아레알이 더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방에서 공사했나 보네. 그래가지고 그 근방에서 하나 본데요. 발렌시아 쪽 경기장이네. 보니까 레반테 경기장인데요. 레반테? 잠시만요. 어떤 같은 주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엘체 정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중립구장이면 좀 문제가 되는데 같은 주예요. 발렌시아나 뭐 레반테 발렌시아 해가지고 더비 그뭐 있고 더 한두 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더비거든요. 큰 문제는 없다. 똑같아요 그냥. 뭐 마인 찍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홈인 게 좀 더 원래 홈인 게 좀 더 낫긴 하겠죠. 근데 저는 일반 자체는 그냥 뭐 해줄 거라고 봅니다. 7번째 우디네세 대 로마. 자, 이 경기가 일단은 뭐 좀 전에 뭐 비아레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유럽 대항전에 뭐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근데 비아레알은 뭐 상대가 워낙 약체에다가 홈 경기 뭐 그냥 무시를 때려 버리고요. 지금 세리에 같은 경우가 일정이 되게 빡빡한 일정이거든요. 3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일정에서 어디 갔어? 로마 그 유벤투스와의 또 일전이 있었고 직전 경기 몬차와의 홈 경기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크레모네세랑 이제 홈에서 또 붙었었고 뭐 2부에서 올라온 팀 두 팀을 만났었긴 했는데 어쨌든 뭐 3, 4일 또는 5일 간격으로 지금 네 번째 경기가 펼쳐지고 다음 경기가 루도고르츠 원정 유로파 조별 예선으로 또 이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 로마 몬차 상대로는 로테이션을 사이드백 쪽과 이제 칼스도르프랑 누가 안 나왔었지? 수비 쪽. 수비 쪽과 이제 사이드백 쪽에 로테이션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이거 공격진에서 조금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사이드백 수비 한번 해줬고 그럼 이제 공격진에서 돌려야 되거든요. 이거 타이밍상. 뭐 디발라가 벤치로 가던가 에이브라함이 벤치로 가던가 혹은 뭐 펠레그리니가 벤치로 가던가 뭐 셋 중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정이 너무 빡세서 9월 18일까지 지금 벌써 오늘 경기 포함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경기나 하거든요. 보름 동안 다섯 경기가 들어가는데 중간에 쉴 틈이 없어요. 물론 18일 이후에는 A매치데이인데 이때까지 어쨌든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 로테이션 한번 돌려줘야 될 타이밍인 거는 분명해요. 공격진들이 로마전이나 몬차전이나 그 전에 이제 크레모네전이나 다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한 타이밍 좀 돌려줄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 경기는 제 생각에 무리뉴식 경기 수비 선수비 때리다가 한 골 싸움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이즈의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로마 정배 찍는 거에 대한 저는 리스크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고배당 쪽을 그냥 이렇게 노리고 뭐 당연히 시계 갈 게 아니라 고배당 노릴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어버도 저득점 봅니다. 로테이션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라인업을 체크하고 풀 라인업이다 싶으면은 뭐 로마를 찌는 게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라인업 뭐 못 보잖아요. 그런 식에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은 이런 식의 접근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수는 있다 적어도. 그리고 조금 더 배당대회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디가 부상자들을 말씀한대요. 마시나 우디가 수비 쪽에 이제 부상자가 있고요. 로마 같은 경우 쿤블라가 지난 경기 로테로 나왔다 부상당했고 공격 쪽에 자니올로나 엘샤라위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또 하필 또 공격수 로테이션 타이밍인데 이제 샤라위 같은 놈들 부상인 게 좀 아쉽긴 하네. 어쨌든 쉽지 않은 경기다. 이 경기도 발렌시아가 떡하니 정배를 받았어요. 1.8일 정배를 받았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경기다. 발렌시아가 최근에 또 솔레르까지도 이적을 했습니다. 뭐 얘는 뭐 누가 남았냐 발렌시아 대체.
남은 놈이 누구야 지금? 다 팔아 제껴가지고 이렇게까지 판다고 진짜? 보자. 지금 선수들이 너무 많이 이탈하고 있는 발렌시아다. 뭐 모리바나 지난 시즌도 모리바 발렌시아 인대였던 것 같은데 미드필더 쪽에 모리바나 뭐 클라이베르트 뭐 공격 쪽에 좀 마테이 간노 뭐 카바니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뭐 좀 데려오고 있긴 한데 뭐 카바니 온 거 뭐 궁극적으로는 발렌시아가 좀 괜찮은 사이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요쪽 라리가에서 통할 수 있는 카바니의 상태로 보이고 근데 당장 어쨌든 지금 왔잖아요.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뭔가 가담해서 보여주기에는 쉽지 않은 사이즈인 것 같고요. 미드필더진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약해졌어요. 뭐 니코 같은 애들이 바르셀로나에서 뭐 가담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긍정적인데 모리바도 뭐 이번 시즌은 좀 잘하려나 어쨌든 뭐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기존의 발렌시아보다는 분명히 약해진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헤타페가 최근에 실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전에 지로나한테도 3대1로 깨지고 AT 마드리드한테 3대0으로 오면서 지고 다만 지난 경기 비아레알과의 홈 경기에서 0대0으로 다시금 이제 무실점의 그런 끈을 살렸고 제가 이 팀이 조금 아리송했던 게 헤타페가 지로나전에 3실점, AT전에 3실점 이거를 근데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땐 수비가 무너졌다고 봐야 되나? 약간 뭐 그런 고민이 조금 있긴 했어요, 볼 때. 지로나 전에는 운이 안 좋았고, 운이 따르지 않는 자책골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터지면서 3골 실점을 한 거고, AT 전에도 꾸역꾸역 잘 막는 느낌이 있긴 했으나 AT가 기회를 너무 잘 살렸었고, 그래서 비아레알 전에 조금 어떻게 될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무실점으로 다시 지켜낸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거는 제 생각에 무승부 언더예요 이것도. 무승부 언더 찍기 좋다. 혹은 햄무브 언더. 득점이 많이 날 만한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발렌시아가 상당히 좀 고전할 만한 사이즈다. 헤타페가 안 좋았던 건 있지만 지난 경기 어쨌든 다시 무실점의 흐름을 탄 것도 있고 발렌시아가 너무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패널 실축이 아니라 그때 VAR로 취소됐습니다. 주원이 막판에 있었는데 그때 제 기억상 저도 자다가 일어나서 본 거라 마지막에 이제 삑 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봐가지고 무효 이렇게 됐었고 어쨌든 이 경기는 이론적으로 보는 게 맞아 보이고 부상자는 이제 발렌시아 수비 쪽에 가브리엘이 좀 불투명 내지 결장할 걸로 보이고 호세가야가 여전히 출전 정지 그리고 공격 쪽에 하필이면 듀로까지도 지금 불투명에 떠있다. 감독은 좀 열받긴 하겠다. 몇몇 뭐 데려온 거는 인정인데 너무 핵심들을 다 팔아버려가지고 솔레르까지 빠진 마당에 발렌시아 공격이 제대로 될까 좀 고민이 있네요 저도. 어쨌든 헤타페도 수비 쪽에 앙일레리 출전 정지에다가 알데레테 이런 자원들 다미안 소아레즈 루이스 미아 미드필더 쪽에 이번에들 이제 불투명 역시나 좀 공격 쪽에서 아쉬움이 남아있고 수비가 좀 이렇게 아쉽긴 한데 제 생각에 지금 발렌시아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막을 만한 사이즈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대0, 1대1 혹은 0대0 그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 이 정도고 일단 니스 모나코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오바를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니스 같은 경우 레미나 출전 정지나 뭐 부다위 불투명 마리판 출전 정지에 폴란트 공격 쪽에 뭐 이렇게 뭐 떠 있는데 필요 없고 어쨌든 니스도 돌베르가 어디로 갔더라? 최근에 이적한 거라 헷갈리네. 라리가 어디로 갔는데 아무튼 어제 경기 있었는데 아무튼 그랬었고 세비야로 갔나? 세비야로 갔던 것 같다. 돌베르가 세비야로 갔고 라보르드를 또 데려왔어요. 레네도 상당히 좋았던 요 놈을 또 데리고 와서 뭐 니콜라 페페도 지난 경기 득점을 뽑아냈었기도 하고 어쨌든 수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해서 릴과의 원정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따냈었고 모나코도 이번 시즌 수비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니스가 공격 쪽에 여러 선수들을 갈아치웠다. 얘도 바로 투입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있을 것 같고 페페도 뭐 바로 뛰는데 뭐 그런 측면 감안했을 때는 솔직히 니스 프렌도 찍기 좀 제 생각에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렇다고 모나코도 못 찍잖아요. 선택지가 오버밖에 없어요 이 경기는.
오버 찍거나 패스할 만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고